식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핵심 정리만 해보면 그렇죠. 성분학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이해하시겠죠? 성분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치우쳐가지고 너무 이걸 조율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게 실효성이 아주 미약하다 하는 거. 또 그걸 복잡하게 파헤치면 내용은 방대하지만 그 방대한 내용 가지고 우리 몸에 접목시켜 보면은 따지고 보면 한번 몇 프로나 적용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이치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다. 이치적으로 성분학으로 우리가 100% 모든 음식이나 이런 거를 100% 성분 분류를 우리가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한술 더 들어가면 그랬죠. 음양의 이치. 그러니까 뭐 생선하고 야채하고 먹을 때 또 육류하고 생선하고 먹을 때 또 해조류하고 육류하고 먹을 때 해조류하고 생선하고 먹을 때 이런 기능 이치까지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내 체중이 얼마고 섭취하는 칼로리가 얼마니까 얼마쯤 했다. 수치적으로 컴퓨터로 해서 계산했다고 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우리 몸에 계산을 정확히 했으니까 적용시켜보면 최대한 몇 프로 정도나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한테 이 성분 수치학으로 풀어서 다 적용을 시켰을 적에 과연 몇 프로나 정확하니 일치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프로테지로 따져보면요. 1차적으로 맨 처음에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마다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다 다르다고 그랬지요. 성분학을 100% 우리가 만쳐놨다 그래도 장의 흡수하는 기능에 따라서는 결국 그렇잖아요.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은 좀 양을 더 먹어줘야 되고 그렇죠. 흡수하는 기능이 좋은 사람은 좀 적게 먹어줘도 되는데 이런 기능은 성분학으로는 풀을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맞을 수 없다는 거. 또 여기에다가 또 있죠. 똑같이 영양분을 섭취한 영양분이라고 해도 장 기능에 따라서, 그렇죠. 신장 기능에 따라서 혈액 속의 요산 수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 이걸 되면은 10%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성분학 가지고 우리가 맞춰본다고 하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장과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이걸 따져보면 거의 해답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신장도 100% 건강하고 장도 100% 건강하다고 할 적에는 그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존에 이 성분학적으로 우리 인체 공부를 해가지고 기능이 떨어진 거를 질병이라고 진단할 능력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엄연히 잘못된 우리가 기능적으로 신장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한다. 또 장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질타할 능력이 있지만 현대 의술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걸 진단해 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피부를 봐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뽀송뽀송해지고 이러면 어때요? 아, 이거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진단할 능력이 있잖아요.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고 체세포들을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모공으로 밀어내도 아, 이거 신장 기능이 떨어졌구나.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이 개기름이 번들번들한 걸 질병이라고 진단해요. 기루성 피부병 이렇게까지 그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이라고 진단하냐 이거예요. 그게 이만큼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 장기를 기능적 이치로 보고 접근하는 거와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접근하는 거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성분학에 대해서 너무 식생활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 없다. 그럼 마지막에 해결책은 뭐냐? 우리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습이 있죠. 뭐냐고 하면 맛있는 것만 자꾸 더 먹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맛들이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죠? 달고 꼬시하고 이래야 맛있다고 하죠. 그러면 달고 꼬시하고의 맛이 맛과 쓴맛과 따지고 보면 어때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지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단맛, 꼬시한 맛, 쓴맛과 신맛 이거를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결국은 음양의 조화인데 차라리 이게 안 맞아질 바에는 그 식물성하고 우리가 동물성하고 입에 당기는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먹어주고 그러니까 소고기만 제외한 모든 식품은 입에 당기는 대로 먹어주고 우리가 보충적으로 편하게 해줄 거 하나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녹차를 좀 많이 먹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건강식. 해조류를 좀 많이 먹어주는 거. 식생활로 보면 그렇겠죠. 우리가 건강에 이렇게 장수 비결로 순환기 계통의 이 질병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면은 해조류를 많이 먹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 몸에 좋은 거 발효식품을 많이 먹자. 그렇죠. 이왕 우리가 양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는 결과지만 우리가 혈액의 농도가 고지혈증으로 뻑뻑할 적에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면 발효식품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의 배설물이 혈액 속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주고 피를 묽게 해주는 기능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아주 바람직하다는 거죠. 또 이제 이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쓴 거하고 신 거 떫은 거 좀 많이 먹으면 많이 맞춰줄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고 하면은 너무 양만도 강조하지 말고 음만도 강조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입에 당기는 대로 먹으면은 보편적으로 양이 한 80, 음이 한 20, 요 정도 비율로 먹어진다는 거죠. 이렇게는 그냥 일상적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그 대신 양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 양을 분해할 수 있는 영양식품들을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먹어주면은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적으로 제일 우리가 먹어줘야 될 것 따지면 우리가 녹차를 많이 먹자. 그 다음에 해조류를 많이 먹자. 그 다음에 발효식품을 많이 먹자. 그 다음에는 어때요?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는 거 있죠. 쓴맛과 떫은 맛이 나는 거를 좀 많이 먹자. 이렇게 하면은 음양의 조율을 그런 식으로만 해도 오히려 성분학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더 가깝게 맞춰줄 수 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요. 해조류 하는 거는 생선까지도 포함시키면 더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육식보다는 좀 생선류를. 그럼 생선류 하면은 바다 물고기만 생선류일까요? 아니죠. 물고기도 우리가 같은 비중으로, 이제 민물고기도 같은 비중으로 차지해 주는 게 좋겠죠. 저는 모든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맞춰주는 거는 이게 이제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 요 정도만 오히려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하면서도 요것만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 몸의 피를 좀 묽게 해주고 음양의 조화를 맞추고 일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